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김상회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부터 출사표를 일찍 던지셨는데요. 먼저 수원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5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자치분권의 국정 철학을 배운 것을 수원에서 꽃피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자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지방정부를 존중하셨고 의견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교류하고 함께 해온 염태영 시장의 12년간의 성과를 올곧게 계승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자치분권의 철학과 염태영 시장의 사람 중심의 가치를 계승해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수원을 수원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시민을 시장이다라고 평소의 소신으로 우리 수원 특례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상회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의 출사표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랑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출마 선언에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시장 출마 결심하기까지 많은 날을 고민했다. 그리고 저의 역량과 경험이 수원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점검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만의 역량과 경험, 특히 자치분권 행정관 그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랜 정치활동과 청와대 행정관을 대표 이력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수원시가 특례시가 된 원년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시야가 좀 넓고 전체를 보는 조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저는 정치와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겪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2년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국가정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한 관장한 역할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수원 특례시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수원 태생입니다. 수원에서 나서 자라고 수원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저도 함께 성장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원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또한 행정적 역량을 수원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쏟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안 그래도 이 질문제는 좀 없는 질문이긴 하는데 지방자치 행정관을 직접 담당하셔서 관련 업무를 하셨으니까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면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재정적으로도 뭐 8대2에서 7대3으로 이제 세금도 많이 옮아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헌법도 좀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습니다만 한계가 있다거나 좀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세월에 비해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방자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죠. 지금 그것은 수원 특례시가 반증하고 있는 건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서 30년이 넘는 동안에 변화가 없었던 지방자치법 자체가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226개에서 4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4개의 자치단체의 특례사항을 3가지로다가 구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198조의 특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의 상황으로다가 50만 이상의 특례사무, 100만 이상의 특례사무들을 구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변화한 거가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지방자치 특례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례시의 권한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 시민이 함께 그것을 만들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또한 타당한 근거와 내용을 중앙에 전달하면서 권한을 이관하고 이관받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특례시가 지금부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수원의 세미를 어떻게 그리시는지, 수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실리콘밸리 하면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아닙니까? 네, 판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는 십전트 비행장이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이라고 하죠. 네, 수원 군공항. 이 군공항 면적이 200만 평 정도에 해당되어지는데 한 40만 평 정도가 화성시에 속해 있고 160만 평이 수원시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도심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수원 아니라 광주, 대구에도 도심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1913년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십전트 비행장 이전 부지로 1차적으로다가 화성시의 화홍지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과정들이 화성시 자치단체의 동의 과정들이 좀 선행돼야 될 문제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도심에 있는 군공항이 이전돼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공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군공항 이전을 공약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개발들이 안 되고 있는 예. 우리 대왕교동에서부터 안성시에 접하는 당수동까지 면적들을 좀 따지면 540만 평 정도의 개발 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700만 평을 R&D 융합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것만을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으로서 540만 평에 대한 토지 활용 계획을 먼저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이 제 임기 내에 우선순위로다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가 제가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네, 제가 요약한 게 군공항 이전이라는 게 워낙 갈등 사안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그 넓은 지역도 뭐 지금 고도 제한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투트랙.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그러려면 이제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기업에 적합한 인재들도 양성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D 스마트 시티와 또 마이스 국제 기반 문화도시를 꿈꾸는 거에 청년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에는 많은 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고 찾는 곳이 수원역인데요. 이 수원역에 청년 창업 문화 복합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센터, 그리고 왜 창업을 했는데 실패했는지 이 과정 자체를 모니터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실패연구소, 그리고 이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안정적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레지던시, 그 다음에 문화 공간들이 함께 있는 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어느 수원역 근처에 그런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성매매 직결지가 자진 폐쇄한 곳도 있고 지금 공간으로서는 여유롭지 않지만 또한 소중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과 뜻을 모은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입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바로 여기에 청년들의 미래가 있는 우리 창업복합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와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투자할 수 있는 공간과 내용들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줄 다양한 의무일 거고 역할에 책임을 다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만 딸랑 짓지 말고 네. 주거시설까지
작은 신도시를 만들자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이 교통 문제엔 새로운 뭐 철도망보다는 버스에 대해 좀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버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영통역과 화서역을 복합 환승센터로다가 조기 신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광교 호매실 간의 신분당선,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 또 GTX C 노선, 그다음에 수원발 KTX 직결 연결하는 것들이 광역 교통망하고 연결하는 내용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은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과 또 그것을 운수 종사자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운수 종사자나 승객 모두가 수원 시민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고요. 수원시는 이미 23년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마쳤고 주요 과제로 설정해서 TF를 운영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거기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자라고 하는 거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원에는 6개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데 이 시내버스 회사의 60% 정도가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예. 사모펀드라 하면은 이익을 내야 하는 자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승객이 많은 곳으로다가 노선이 몰고 승객이 많지 않으면 배차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동에 제약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 자체들을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문제인 거고요. 이 개선의 방법은 버스 기사님들을 전체를 100% 승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차량 정비 기사 모두 운행 지원 인력을 100% 승계하면서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은 노선의 조정들이 필수적인 상황이 됩니다. 수원시는 지금 1년에 약 140억 정도, 440억 정도의 지원금을 네.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1020대 정도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버스 완전 공영제라고 하는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440억 플러스 약간의 알파 정도의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서 완전 공영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